선생님, 선호 선생님, 학폭 관련해서 뭐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좀 네.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때려서 나도 같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또 즉 이게 양측에서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누가 가해자가 되고 누가 피해자가 되는지 혹시 더 많이 때린 사람이 되는지 뭐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생겨도 뭐 선빵을 날리면 가해자, 다음에 때리면 피해자 먼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누가 가해고 누가 피해자를 결정을 할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원인 소재가 누구한테 있고 누가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당한 거에 따라서 얘는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자, 얘는 조금 덜 입고 더 많이 때렸으니까 얘는 가해자, 이렇게 단정 짓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각 학생에 A 학생, B 학생이 있다면 A 학생은 A 학생의 잘못에 따른 또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B 학생은 B 학생에 따른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동시에 A도 맞아서 피해가 있으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돼서 피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별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고 또 B 학생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학생이 각각 학교 폭력으로 서로를 신고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안으로서 얘는 가해 학생이면서 뭐 더 큰 잘못을 했으면 더 큰 뭐 1호부터 9호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더 많이 잘못했으면 5호 조치, 그 다음에 더 적게 잘못했으면 뭐 1호 소면사과 조치, 네, 각각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네.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다니거나 네. 하는 이런 비용들은 누가 지불해 주나요? 혹시 그건 담임교사가 지불해야 담임교사가 지불을 교총해줘요? 담임교사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 너무 우리 적지 않는 잡히지 않은 멀리인데 네. 그런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 학교폭력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다닌 거라든가 그런 비용들은 공제회에서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제회에서 나중에 학교폭력 최종 결정이 나면 가해 학생의 부모님한테 구상권, 야 우리가 공제회에서 여기 지원해줬으니까 너 아이가 잘못해서 지원해준 거잖아. 그럼 피해자한테 공제회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결정 조치가 나오면 가해 학생 부모님한테 다시 돈을 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쌍방가실 때는 안 되겠네요. 일방적으로 맞아요. 100%일 때. 그리고 꼭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이제 뭐 체육 시간에 누가 다쳐왔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났거나 하는 경우도 다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사비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담임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휴대폰 아침에 아이들 휴대폰을 걷었는데 그렇죠. 이 휴대폰을 걷은 그 가방이 제가 이제 구매를 하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네. 다 없어졌어요? 한 개 없어졌어요? 한 개만? 전체가 다 다 없어졌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가 물어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왜? 한 50만 원만 잡아도 애도 20명이. 그게 중국에 있다는 소리. 근데 실제로는 이제 몇몇 아이들이 이제 숨겼구나. 예, 장난을 친 거였는데 그때 저는 머릿속에 이걸 제가 다 물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보통 학예회나 운동회 할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학교가 어수선하고 네. 그럴 때 이제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이거 전문 터리범이라서 그랬었는데 PC도 정하고. 예. 공제회에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험이 있는데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휴대폰을 보상을 해줘요? 네, 보상을 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만 그 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첫 번째, 학칙이나 학칙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대폰을 걷어서 보관했다가 돌려준다는 학칙의 규정이 있으면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의 학칙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학교장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적이지 않고 다른 반은 아무도 안 걷는데 나는 그냥 내 혼자 내 교육관에서 내가 임의로 걷었다 그래서 분신했다 그럴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학칙이나 학교장에서 결재를 맞았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보관함의 시건 장치가 정확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걷었는데 그냥 이런데 책상 위에 올려뒀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공제회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게 너가 더 관리를 잘 했으면 안 잊어버렸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무나 이렇게 자물쇠로 딱 잠궈놓은 상태에서 보관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에 또 보상의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걷고 나눠주고 할 때 교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학생을 시키면 그 학생이 나눠주다가 슬쩍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학칙이나 또는 학교장의 결재를 맡아서 하는 행위일 것. 두 번째 시건장치가 정확히 잘 되어 있도록 철저하게 보관할 것. 세 번째 교사가 직접 나눠주고 걷고 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 걷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담임 교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 우리 반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예, 때 예. 보통 교사들이 글쎄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물을 수 있는 책임 보통 우리가 징계라고 하죠. 파면당하거나 네, 해임당하거나 그런 게 있고 또 학부모가 민사적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학급 관리를 잘못하고 해서 우리 애가 피해를 받았다, 다쳤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교육청이나 법원에서 이 선생님이 과연 잘못이 있는가를 따질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학부모도 전화해서 우리 애가 학교 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선생님 좀 잘 지도해 주세요라고 학부모님도 얘기하고 학생도 여러 번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의라고 할 수도 있고 중대한 가실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럴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선생님의 책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뭐 징계라든가 법원에서 소송에서도 큰 책임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서 판사님들이 그런 소송이 됐을 때 뭘 보냐면 얘가 학급 관리를 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잘했으면 안 일어났을 텐데 잘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연간 한 4회 정도 예방교육을 법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예방교육들을 잘 실시를 했는가. 그리고 특히나 아까 그렇게 어떤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학생과 또는 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오고 관리를 해왔는가. 그런 흔적들. 그리고 예방교육을 했으면 그런 실적들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꾸준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선생님들이 학교의 현장에 갔을 때 학생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면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면서 상담도 하시고 또 반 전체적으로 예방교육들을 꾸준히 실시해 놓으시면 다 책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겨놔야 돼요. 그쵸. 기록으로. 나 상담 열심히 했어. 근데 아무것도 기록을 안 하면 나중에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일지, 상담일지 이런 것들을 꼭 이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부당하게 어떤 학생으로부터 또는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교사는 그냥 교무실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저 이렇게 침해당했으니까 교권 침해당했으니까 교권보호위원회 열어주세요 하면은 교감 선생님 열어주십니다. 근데 여기 위원들은 아까 학폭위원들이랑 비슷해요. 학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 사안을 봅니다. 이 교사가 누구누구 학부모한테 이렇게 교권을 침해를 당했구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결정된 대로 그 학부모한테 이제 통보가 가요. 당신이 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 근데 이게 통보로 끝이 나요. 그 학부모님을 봉사활동 시킬 수는 없잖아요.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내가 나의 이런 모든 행동들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를 한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학부모님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뭐 만약에 근데 또 학생 같은 경우면 징계를 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징계를 있습니다. 줄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원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하면 학교에 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총도 있고요.